라운드 나갈 때 골프화 때문에 이런 경험 있으세요? 라운드 다 돌기도 전에 발이 아프다던가, 매장에서는 사이즈가 딱 맞았는데 필드에서는 발목이나 발볼이 꽉 껴서 아팠던 경험. 생각보다 샷을 할 때 미끄러지고 신고 벗기 불편하고, 이럴 때면 비싼 돈 주고 산 골프화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이럴 때 주변에서 항상 골프화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꼭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한테 맞는 골프화 선택 기준과 그 기준으로 고른 실패 없는 추천 모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정말 많은 라인업이 있고 각 라인업마다 골퍼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씩 세분화해 놓았는데요.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골프는 보통 18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을 걷는 스포츠입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라운딩 내내 집중력이 흐려지고 스코어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 본인의 발 모양과 본인이 원하는 쿠션감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 넓고 발등이 좀 높은 편이어서 생각보다 쉐입이 얇은 느낌의 신발은 많이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발등이 올라가면 너무 꽉 조여가지고 정말 신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신는 골프화는 풋조이 골프화인데요. 풋조이 골프화의 대부분은 쿠션감과 발볼이 다 넓고 편한 편이에요. 풋조이 골프화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쿠션감과 편안함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볼이 작은 사람은 어쩌냐? 사실 그것도 걱정이 없는 게 풋조이 골프화의 윗부분은 발을 감싸는 부분이 꽤나 두툼하고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편안함에 있어서는 사실 고민할 게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과 쿠션감을 생각한다면 풋조이 골프화가 결론적으로는 고민할 게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력과 안정성이에요. 스윙은 발바닥을 통해 지면 발력을 쓰는 운동입니다. 발이 흔들리면 상체 스윙도 무너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발목을 얼마나 안정감 있게 잡아두느냐, 이것입니다. 발목을 지지한다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이런 디자인 골프화 신어보셨나요? 전 사실 첫 골프화로 이 아디다스 신발을 신었었는데 물론 편안함은 있습니다. 지지력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한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땀이었어요. 발뿐만 아니라 여름엔 다리에서 흐르는 땀이 제 발목을 감싼 이 부분에 다 스며들어서 이걸 그때그때 잘 말려주지 못하거나 가끔 혹시 깜빡하면 땀 냄새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저 사실 매일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바꾼 것도 있습니다. 요즘 골프화는 발목까지 다 감싸지 않아도 충분히 잘 잡아주는 기술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신는 이 풋조이 SLX는 아웃솔 부분이 단단함과 안정감을 좀 주는데요. 아웃솔은 신발의 이 밑창을 말하고 골프에서 이 부분은 각 브랜드의 기술을 가장 많이 집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의 기술에 따라서 지면 발력도 쉽게 사용하고 안정감 있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처음에 너무 디자인만 생각하다가 바닥에 너무 미끄러져서 고생했던 골프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골프화입니다. 많이 보셨죠? 나이키의 조던 골프화인데요. 디자인은 정말 예뻐요. 하지만 골프화로서는 사실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금방 닳기도 하지만 이 닳기도 전에 사실 너무 미끄러워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초보자라면 더더욱 부상을 잘 방지할 수 있는 아웃솔 부분의 견고함을 잘 유지하는 이런 골프화의 선택이 사실 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파이크냐 스파이크 리스냐입니다. 골퍼들이 가장 많이 논쟁도 하고 말도 많은 부분이에요. 스파이크의 유무인데요. 여기서는 완전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단점을 짚어드릴 테니까 본인의 생각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먼저 스파이크 골프화의 장점은 교체가 가능한 스파이크 덕분에 접지력이 강하고
마모가 되더라도 갈아 끼우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무겁기도 하고 아스팔트나 카트 도로에 같은 곳에서는 걷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죠. 스파이크리스 골프화는 가볍고 일상화처럼 좀 신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단점이라면은 밑창이 닳아버리면 전체를 버려야 하는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골프장에서 스파이크, 새로 된 스파이크를 갖고 있는 골프화는 착용을 금지하는 골프장이 있어요. 사실 이런 스파이크가 잔디를 훼손한다라는 취지인데 유의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모든 장점을 가진 곳이 바로 푸조이의 SLX예요. 제가 신는 골프화인데 스파이크의 장점인 접지력과 스파이크리스의 장점인 가볍고 편안함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마모도 많이 되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스파이크리스지만 경제적이고 이거 하나로 연습장과 라운드 모두 사용하니까 따로 연습화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착용 방식에 따른 건데 다이얼이냐 끈이냐입니다. 제가 골프화를 살 때 좀 체크했었던 부분은 신고 벗기의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다이얼 시스템, 보아라고 하는 걸 많이 쓰이는데요. 다이얼 골프화는 빠르게 착용이 가능하고 해제도 가능하고 착용 중에도 조절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게 고장이 나면은 수리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끈으로 된 골프화는 익숙하고 발 모양에 따라서 미세하게 좀 조정이 가능하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라운드 중에 좀 자주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는 딱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 라운딩 하면서 모래라든지 돌이라든지 신발에 들어갔을 때 보호 방식은 신고 벗기가 너무 편해서 그냥 쓱 벗어서 털고 빼고 드르륵 잠그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편했거든요. 끈의 장점이 있더라도 골프화에서 전 강하게 보호 방식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할 건 이쁘냐 비싸냐 이거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쁘기만 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능성 신발이기에 위의 체크사항을 더 많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디자인에서 보통 클래식한 신발을 찾느냐 아니면 캐주얼한 신발을 찾느냐가 더 많이 갈리고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옷의 스타일과 맵시에 따라서 클래식 또는 캐주얼 이렇게 나누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이나 가격대로 생각해도 푸조이 골프화는 누구에게나 맞고 특히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신는 이 상품도 단점은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고무는 굉장히 좀 빨리 닳는 편이기도 해요. 저희들이 샷을 하게 되면 발 앞꿈치를 굉장히 많이 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닳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앞부분이 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렇게 좀 벗겨지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발의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잘 지지해주고 단단하고 편안하게 잡아주는 이 골프화가 저한테는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결국 골프화는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발의 모양과 본인들의 습관들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이 푸조이 골프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골프화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딱 맞는 골프화 하나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이나 좋은 레슨 또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